34번부터 38번 지문이 경제 지문이 가볼게. 국내외 사정으로 경기가 불안정할 때 정부와 중앙은행은 경기 안정 정책을 펼친다. 경기가 불안하다는 게 뭐야? 물가가 올라간다는 거. 물가가 가만히 안 있어. 갑자기 올라가더니 갑자기 떨어지면 다 불안정한 거야. 그때 대책을 세우는 게 정부와 중앙은행인데, 정부는 정부 지출과 조세 등을 조절하는 재정정책, 미쳤죠, 재정정책. 돈 갖고 하는 거야, 돈. 자, 만약에 시중에 돈이 없어가지고, 자금이 없어가지고 생산에 투자를 못해. 그러면 정부가 막 돈을 빌려준다고, 알았니? 근데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렸어. 그래갖고 인플레이션이 돼. 그러면 정부가 세금을 막 걷어들여. 그러면 통화량이 좀 줄죠. 이거 재정정책을 다른 말로 통화량 정책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통화량을 구체적으로 하는 게 바로 중앙은행이지. 중앙은행은 통화량과 이자율을 조정하는 통화정책을 활용한다. 자, 됐니? 정부는 돈을 쓰거나 조세로 걷어들이고, 중앙은행은 통화량을 있잖아. 늘렸다 줄였다 하는 거야. 즉 이자율을 조정하는데, 선생님 봐봐. 은행 이자가 확 올라가면 어떻게 돼? 시중 자금이 은행으로 몰리겠지, 그지? 은행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저금했어. 근데 시중엔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 이자를 확 내려버리지. 그럼 다 찾아서 딴 데다 투자한다고. 그게 정부는 재정정책, 은행은 통화정책을 한다는 거야. 경기가 불안정하면. 자, 이 정책들은 경기 상황에 따라 달리 활용되지, 그지? 불황일 때랑 화랑일 때는 좀 달라. 경기가 좋지 않을 때, 불황일 때 총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해 정부 지출을 늘리거나 조세를 감면해. 밑줄쳐. 확장적 재정정책이나 통화량을 늘리고 이자율을 낮추는 확장적 통화정책이 활용된다. 확장이면 그럼 뭐야? 확장이라는 게 뭐야? 시중의 통화량을 늘리는 거라고, 알았니? 알았어? 또 경기 과열이 우려된대. 이건 너무 화랑이야. 불황이 아니라 화랑. 정부 지출을 줄여, 세금을 올려. 그러면 이걸 밑줄 쳐봐. 긴축적 재정정책. 통화량 줄이고 이자를 올리면 긴축적 통화정책이 된다. 그래서 확장하고 긴축. 이걸 통해서 경기 불황이면 확장, 경기 화랑이면, 지나치게 화랑이면 긴축. 이러한 정책들의 효과 여부에 대해서 이견들이 존재하는데, 이게 밑줄 쳐. 이견들이 존재하는데. 이견이라니까, 야, 그거 갖고, 그 정책 갖고 안 돼. 경기가 불황이라고 확장이 맞는 게 아니야. 아닐 수도 있어. 뭐 이런 이견, 다른 생각들. 대표적으로 통화주의와 케인스주의를 들 수 있다. 케인스 까먹지 마. 고전 경제학의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고 맨날 나오는 거야. 아니? 케인즈 학파라고 해. 케인즈. 두 학파 사이 입장 차이를 확장적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자, 얘네들 이견 한번 들어볼게. 통화주의와 케인스주의의 확장적 정책 어떻게 다른지. 자, 보자. 먼저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한다고 보는 통화주의는 이미 다 나왔어. 통화주의가 뭐야? 시장 개입을 최소화한다. 정부가. 내버려둬야 된다. 화폐 수요가 소득 증가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주장했다. 화폐 수요가 소득 증가에 민감. 밑줄 쳐야지. 왜 밑줄 쳤냐면 통화주의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 중에 화폐 수요, 소득 증가, 민감 반응. 이게 제일 핵심이니까. 문제 내면 통화주의 문제 나오면 그걸 가지고 적용해야지. 여기서 화폐란 물건을 교환하기 위한 수단을 말하고, 화폐 수요는 잔디 나왔어. 위에서 말하는 화폐 수요가 뭐냐면 특정 시점에 사람들이 보유하고 싶어하는 화폐의 총액을 의미한다. 특정 시점. 자, 통화주의에서는 화폐 수요의 변화에 따라 이자율 변화가 크게 나타나고, 저기 봐봐. 화폐 수요에 따라서 이자율 변화가 나오니까 화폐 수요가 원인이고 이자율은 결과가 되는 거야. 됐어? 화폐 수요가 변하면 이자율이 변한대.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되겠지. 그래서 이자율 변화가 크게 나타난대. 그 다음에 이자율이 투자 수요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보았다. 그러면 여긴 통화주의는 첫 번째가 먼저로 화폐 수요, 두 번째 이자율, 세 번째 투자 수요. 이런 식으로 연결돼 있어. 따라서 불경기 정부 지출이 증가시키는 재정정책을 펼치면 이건 뭔데? 확장적 정책이겠지, 그지? 자, 그래서 거기 지금 확장적 정부 지출 증가시키는 재정정책을 펼치면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화폐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이에 영향을 받아 이자율이 매우 높게 상승한대. 이자율이 높게. 그럼 어떻게 돼? 다 은행에다 저금하겠지, 그지? 더불어 이자율이 크게 영향을 받는 투자 수요는 높아진 이자율로 인해서 예상된 투자 수요보다 급격히 감소. 밑줄 쳐. 급격히 감소. 원래 지금 경기가 불황일 때 정부가 지출을 늘려가지고 통화량을 막 굉장히 높이려고 재정정책을 지금 쓰고 있는데, 통화주의자들이 생각해 봤을 때 저렇게 되면 이자율도 높아져서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드는데?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게 틀렸다는 얘기지. 정부가 있잖아. 시장 개입해가지고 재정정책을 쓰면 통화량은 늘었는데 이자율도 올라가서 결국 투자 수요가 줄어든대. 그러니까 통화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정부가 시장 개입하는 거 안 된다. 투자 수요가 줄기 때문에 결국 안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아니? 그래서 경기가 불황일 때 호전시키려고 정부가 재정 지출을 많이 늘리는 그 재정정책은, 확장적 재정정책은 통화주의 입장에서 본다면 마지막에 투자 수요가 너무 줄어들어서 효과를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시장 개입하지 말라는 거야. 알았니? 됐니?
자, 그 다음에 결국 불황기에는 정부 주도의 재정정책보다는 괄호 묶어봐.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통해서 통화량을 늘리고 이자율을 낮추는 방식을 택하면 괄호 묶고. 이게 이제 통화주의자들이 말하는 해결책이지. 정부 나서지 마. 은행이나 중앙은행이 있잖아. 통화량 늘리고 이자를 낮추는 거야. 그러면 재정정책하고 달리 투자 수요가 증가해. 밑줄 쳐. 여기 통화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투자 수요. 이게 줄어들면 경기가 계속 침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면 통화주의가 주장하는 게 뭐라고? 정부가 아니라 정부의 시장 개입은 최소화. 중앙은행이 나서서 통화율을 높이고 이자율을 낮추고 그럼 투자 수요가 증가하면 경기가 활성화된다. 이게 통화주의자들이 말하는 불황 때 해결책이야. 됐어? 반면에 경기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는 케인즈주의는 그럼 통화주의자들하고 케인즈주의는 정반대가 되겠지. 그지? 화폐를 교환수단으로만 보지 않고 앞에서 통화주의자들은 화폐를 교환수단으로만 받고 케인스주의는 화폐를 교환수단으로만 본 게 아니란 말이야. 이자율과 역의관계를 가지는 투기적 화폐 수요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이게 통화량이 늘면 있잖아. 거기에서 투자 수요가 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부가 재정 지출을 많이 해서 통화량을 늘리면 거기 안에는 투자 수요도 함께 늘어난다. 아까 통화주의자들하고 정반대 얘기하고 있는 거지. 자, 그 다음 봐봐. 투기적 화폐 수요는 통화량이 늘어나도 소비하지 않고 더 높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화폐를 소유하고자 하는 수요다. 계속 화폐를 가지려고 해. 따라서 통화정책을 통해서 통화량을 늘리고 이자율을 낮추면 이건 아까 중앙은행에게 요구했던 통화주의자들의 주장이잖아. 낮추면 투기적 화폐 수요가 늘어나 화폐가 시중에 돌지 않기 때문에 투자 수요가 거의 증가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그러니까 앞에서 통화주의자들이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늘리고 이자를 낮추면 투자 수요가 증가한다고 그랬는데 케인스주의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수요가 거의 증가하지 않는 투자 수요가. 정반대지, 그지? 즉, 케인스주의는 실제로 사람들이 화폐를 거래 등에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가 소득의 변화보다 화폐 수요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본 것이다. 소득하고 상관없이 자주 거래하면 그게 여기서는 화폐를 자주 거래하면 화폐 수요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본 게 케인스주의라고. 그래서 케인스주의는 확장적 재정정책, 이거 정부가 하는 거야. 시행하여잖아. 통화주의자들은 시행하지 말고 개입하지 말고 정부 지출을 증가하면 국민소득이 증가하지 않지만 소득은 증가하지 않지만 소득의 변화가 화폐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작기 때문에 화폐 수요도 작게 증가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통화량은 늘었는데 화폐 수요라는 게 뭐냐면 가지려고 하는 거야. 특정 시점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가지려고 하니까 통화량을 늘려놓으면 안 가지려고 하니까 시중에 통화량이 많이 늘어나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돈이 자꾸 거래가 되잖아. 그러면 그게 다 투자 수요에 해당되는 거라고 보고 있는 게 케인즈란 말이야.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봐. 이에 따라서 이자율도 낮게 상승하기 때문에 투자 수요가 예상된 것보다 작게 감소한다. 감소는 하는데 작게 감소한다. 이게 중요해. 감소하지 않는다. 그럼 틀려. 감소해. 근데 통화주의자들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투자 수요가 확 줄지 않아. 조금 감소해. 조금. 알았니? 이게 케인즈주의의 주장이고, 야, 여기까지는 뭐냐면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이거에 대해서 통화주의자하고 케인스주의자들이 서로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거야. 알겠니? 케인스, 다시 한번 해볼까? 확장적 재정정책은 통화주의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결과적으로 투자 수요가 줄기 때문에 재정정책 하지 말고 차라리 하려면 중앙은행이 나서서 통화량 늘리고 이자율을 낮추면 투자 수요가 늘어나서 결국 경기가 활성화된다. 이게 통화주의자들의 얘기고, 케인스주의는 화폐는 교환수단만이 아니라 투자수단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자꾸 교환하다 보면 투자 수요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면 시중에 막 통화량이 증가하겠지, 그지? 그러면서 사람들의 소득은 별로 늘지 않지만 돈 거래가 많이 돼. 그럼 투자 수요가 줄기는 줄지만 조금밖에 안 준다. 이게 케인스주의의 주장이라고. 아까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해서는 통화주의자들이 중앙은행의 역할을 주장했지만 이 케인스주의는 중앙은행이 아니라 정부가 직접 나서야 된다는 뜻이야. 알았니? 자, 그 다음 문단. 또한 확장적 재정 정책의 효과는 승수효과, 구축효과가 나타난다. 이런 건 새로운 어떤 개념 문항을 잘 알아둬야 돼. 승수효과란 이거 정의잖아, 정의. 정부의 재정 지출이 그것의 몇 배가 되는 국민소득의 증가로 이어지면서 소비와 투자가 촉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케인즈 학파는 이걸 주장한 거야. 승수효과를 통해서 케인즈 학파는 경기 부양이 가능하다. 잡아 선생님 봐봐. 승수효과가 뭐냐면 정부가 100만 원을 지출하면 국민소득은 100만 원이 아니라 1억 막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단 말이야. 늘어나게 되면 돈이 많아지잖아. 그러면 투자하고 소비하고 이런 것이 촉진돼서 경기가 활성화된다라고 보는 거야.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정부가 지출하는 게 이 케인즈야. 케인즈 알아니?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을 주면 그걸 소비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100만 원씩 주면 100만 원을 소비하는데 이게 나중에 생각해봐. 100만 원만 어떻게 소비를 해? 딱 100만 원 하고 끝! 이렇게는 안 하잖아.
그러니까 소비하다 보니까 100만 원 이상을 소비하게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 소비가 위축됐던 게 좀 풀리면서 경제가 막 돌아간단 말이야. 그게 이제 케인즈 학파가 주장하는 거랑 똑같다고. 그런 걸 뭐라 그래? 승수 효과. 재정 지출의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이. 알았니? 자, 그 다음에 한편 승수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케인즈주의가 주장한 바와 같이 정부 지출을 늘렸을 때 이자율 변화가 거의 없어야 돼. 그건 떨어져야 된단 말이야. 투자 수요가 예상 투자 수요보다 크게 감소하지 않아야 된다고. 이자율 높이면 어떻게 돼? 다 은행 간다 그랬잖아. 다 은행 가면 어떻게 돼? 시중에 통화량이 줄어버리잖아. 그럼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겠지. 돈이 돌아야지, 경제는. 이자율이 조금 올라가거나 떨어져야지만 저 승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야. 이자율이 확 올라가 버리면 정부가 지출한 게 다 어디로 가? 은행으로 가버리니까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거지. 자, 그런데 정부가 재정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재정 적자를 감소하고 국가가 일종의 차용 증서인 국채를 발행해 시중에 돈을 빌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지? 어떻게? 국채. 나라에서 채권을 발행하면 그걸 국민들이 사잖아. 그 돈을 가지고 다시 재정 정책을 하는 거야. 그럼 결국 이거는 나중에 어떻게 돼? 세금을 걷어서 다시 국채를 산 사람한테 돌려줘야지. 이자까지 얹어가지고. 그러면 결국 몇 년 뒤에는 우리가 재정 지출을 했던 걸 다시 회수해야 된다는 거잖아.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국채 발행으로 시중의 돈이 정부로 흘러들어가면 이자율은 오르게 되겠지. 이에 대한 부담으로 가계 기업들의 소비나 투자 수요가 감소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왜? 지금 돈을 줬잖아. 뭐 국채 값으로. 국채는 보통 5년짜리가 많거든요. 제일 짧아요. 그러니까 5년 동안 돈이 묶이는 거야. 그러니까 투자 수요는 감소할 수밖에 없지. 그치? 국채 사는데 돈을 썼는데 어떻게 투자를 해? 없잖아. 그치? 결국 세금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재정 정책을 펼치기 위해 국채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이자율이 올라가고 이로 인해서 민간의 소비나 투자가 줄어들게 하는 구축 효과가 발생한다. 밑줄쳐. 구축 효과. 그렇다면 승수 효과의 반대가 구축 효과네. 그지? 그리고 구축 효과는 투자 소비가 줄어드는 거네. 승수 효과는 그건 아니지만 투자하고 소비가 늘어나는 거지. 재정 지출에 비해서 훨씬 늘어나는 거지. 승수 효과하고 구축 효과는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 통화주의에서는 구축 효과에 의해서 승수 효과가 감쇄되어 확장적 재정 정책 효과가 기대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본다. 이건 뭐 앞에서 얘기했듯이 재정 정책을 반대하는 통화주의자들은 구축 효과, 더 부정적인 게 많이 작용해서 승수 효과보다 작용해서 이게 지금 맨 마지막에 재정 정책 효과가 별로 안 나올 거다라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정부가 돈 쓰지 말라고 이런 얘기야. 자, 마지막 이처럼 경기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특정한 정책의 긍정적 효과만을 고려해요. 뭔데? 승수 효과. 정책을 실행하게 될 경우 예상치 못한 문제, 구축 효과, 경기 안정을 가져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의 의의를 인정하면서, 의의를 인정한다는 게 뭐야? 그렇게 하면 경기 활성화 혹은 경기가 너무 활성화됐으니까 좀 안정시키는데 기여한다는 뜻이야. 재정 정책, 통화 정책, 의의를 인정한다는 건 효과가 있다는 거야. 근데 이 정책들을 밑줄 쳐. 적절하게. 100%가 아니야. 적절하게. 알았니? 활용한다면 경기 안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중요한 열쇠가 해결책이야. 이거 운용법이야. 알았니?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누굴 중심으로? 통화주의 케인즈 학파 중심으로 정부가 하는 재정 정책에 관한 경기가 불안정할 때 경기를 안정시키는 방식으로 확장적 재정 정책에 관한 상반된 두 이론에 관한 얘기를 실어놓은 거야. 그래서 맨 끝에는 그럼 뭐야? 절충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 그지?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어. 근데 적절하게 하면 된대. 알았니? 그러니까 승수 효과, 구축 효과, 이 효과가 결과인데 이 결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확장적, 긴축적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 적당한.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알았니? 자, 그러면 34번 봐봐. 윗글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내용이 있냐 없냐 물어본 거야. 1번. 정부의 재정 적자. 뭐야 갑자기. 재정 정책의 효과에 대한 얘기지 재정 적자를 어떻게 해소하느냐 이런 건 없어. 왜냐면 재정 적자라는 게 뭐냐? 재정 정책을 했는데 실패했어. 그럼 실패했으면 재정 지출을 했으니까 그 재정 어떻게 확보할 건데? 없잖아. 여기는 그 재정 지출을 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건 국채를 발행한다고 했지. 근데 재정 적자,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지출했는데 효과가 없어서 그 빚진 건 어떻게 할 거야? 그거에 대한 얘기는 없잖아. 1번은 없다. 2번, 확장 긴축, 시행 시기는 언제인가? 확장 언제야? 경기 불황. 긴축은 경기 지나치게 화랑이었을 때. 나오잖아. 3번, 투기적 화폐 수요가 투자 수요에 미치는 영향. 투기적 화폐 수요는 투자 수요를 증가시키지. 됐지? 그 다음에 정부 지출 증가가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 정부가 지출하면 국민소득이 늘어날 수 있어. 알았니? 아니면 그대로일 수도 있어.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앞에서 정부와 중앙은행이 각각 활용하는 경기 안정책은 뭐 있어? 정부야 재정 정책, 얘는 통화 정책. 다 나오잖아. 34번에 답은 1번이지, 그지? 35번 기업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5번 1번 기억이 뭔데? 기억부터 가야지. 기억이 뭐냐니까?
승수효과, 부추효과. 기업은 정부 재정 지출에 비해서 더 큰 소득이 증가하겠지, 그지? 아까 뭐라 선생님이 100만 원인데 1억이야. 소비와 지출이 1억이 되는 거지. 그게 승수효과. 승수가 뭐야? 곱이잖아, 곱. 알았니? 2번. 니은은 이거는 부정적인 거라 했잖아. 봐봐, 줄어드는 상황. 시중에 돈이 줄어들어. 재정 지출을 했는데 돈이 줄어들어. 그럼 효과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 맞았고요. 3번. 자, 기업과 달리 괄호 놓고. 니은은 정부 지출이 정부 의도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한 거고. 맞았고. 4번. 니은과 달리 괄호 놓고. 기업 승수효과는 정부 재정 지출을 늘릴 경우 투자 수요가 줄어든대. 말도 안 돼. 늘어나겠지. 니은은 줄어들겠지. 이거 바뀌었어. 기업과 달리 니은은 줄어든다. 4번이 정답이네, 그지? 5번으로 갈게. 기업, 니은 모두 정부 지출을 확대했을 때 발생하는 결과치라 했지. 승수효과는 소비 지출이 지출보다 확 늘어나는 걸 말하는 거고,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이자율이 올라가니까 다 시중 통화량이 다 은행으로 들어가. 그러면 재정 지출 확대를 했는데 결과가 안 좋은 게 구축효과지. 정답은 4번이 틀렸네. 이건 기업과 니은을 바꾸면 되겠어. 36번. 윗글 바탕으로 보기 A부터 D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걸 찾아봅시다. 36번. 국내 사정으로 경기가 뭐뭐 되면 정부가 긴축적 재정 정책 언제 한다고? 지나치게 과열됐을 때. 아니? 지나치게 과열은 뭐야? 지나치게 화랑 경제일 때를 말하는 거지. 왜냐면 지나치다는 말이 과자니까 과열됐다는 게 지나치게 불안정할 때를 말하는 거야. 과열이다. 정답은 1, 2, 3번 중에 있네. 그지? 시중의 통화량이 어떻게 돼? 긴축하니까 줄어들어야 되겠지. 감소. 1번하고 3번이 답이네. 이에 따라 이자율이 변동한다. 그지? 통화량이 어떻게 된다고? 감소된다고. 그러면 통화량이 감소된다는 얘기는 돈이 없다는 거잖아. 그러면 은행이 돈을 끌어들이려면 어떻게 돼? 이자율을 높이면 되겠지. 근데 만약에 여기가 긴축재정이니까, 긴축재정이면 통화량을 줄여버리려고 하는 거잖아. 그럼 이자율을 높여야 되는 거야. 됐지? 그 다음에 이러한 정책을 통해서 경기가 안정되었지만 대외 경제 상황에 의해 경기가 된다면, 즉 한다면 과열이 우려된다면 이럴 때 통화량이 줄이고 이자율을 높여야 되겠지. 그러면 경기 안정. 그러니까 앞에 부분은 재정정책이고 두 번째는 통화정책. 정부가 하는 게 앞부분. 그게 안 되면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면 그 중앙은행이 하는 게 밑에 부분 C하고 D에 들어가는 거야. 정답은 1번이 정답이네. 자, 37번.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한 통화주의. 케인즈의 주장이 그래프로 나타낸 거래. 자, 그러면 기울기를 한번 볼래? 기울기가 중요할 것 같은데. 기울기가 봐봐. 화폐 수요가 이렇게 기울기가 급하다는 게 무슨 뜻이야? 기울기가 급하다는 게. 이거 봐봐. 선생님 봐봐. 이런 그래프가 나오면 무조건 가로축으로 가고 세로축 봐야 돼. 근데 가로축이 뭐야? 총생산이고 세로가 이자율이잖아. 이자율이 변동이 심한 게 어느 거냐고. 이자율 변동 심한 게 왼쪽 거잖아. 총생산이 조금 늘어났는데 A에서 B로 됐는데 이자율이 확 올라왔지. 그 다음에 여기 나에서 봐봐. 총생산이 A에서 B로 갔는데 이자율이 어떻게 올라왔어? 조금 올라왔잖아. 이자율이 조금 올라간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가에는 이자율이 확 올라간 거라고. 됐지? 밑에 봐봐. A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활용 이전 상태고 B와 C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활용한 이후의 결과래. 됐지? B하고 C는 A는 이전이고 이전. 그 다음 이전이란 말은 뭐야? 확장적 재정정책을 한 다음에 B하고 C가 달라진 거지. 됐지? G는 이자율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정부 지출을 통해 총생산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이래. 그러면 얘 지점 G는 똑같다고 봐야 돼. 알았니? 그러면 하나만 물어볼게. 투자 수요가 요즘 A하고 B가 나왔는데 가에서 봐봐. 투자 수요가 어떻게 됐어? A는 이렇게 A를 통과했는데 B 지점에서는 그대로 갔지. 그대로 G를 통과했지. 이쪽은 봐봐. 투자 수요 봐봐. 어떻게 됐어? A하고 C하고 G를 통과했지. 그치? 똑같이 통과했잖아. G 지점하고 C 지점, C라는 값하고 B라는 값이 다른 값이야. B하고 C가. 그 다음에 마지막 총생산 증가는 소득이 증가한 것이라고 가정한다. 총생산이 증가하면 소득이 증가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적절한 걸 찾는 거야. 1번. 가는 나에 비해 정부 지출에 따른 화폐 수요의 변화가 투자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대. 더 큰가 봐봐. 자, 정부 지출을 했는데 화폐 수요의 변화가 투자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보아. 자, 더 크다는 건 뭐야? 케인즈의 그래프다. 맞아, 틀려? 아니지. 투자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얘기는 투자 수요가 확 줄든지 확 늘든지 그런 뜻이야. 그럼 앞에서 한 대로 하면 가는 케인즈가 아니라 통화주의라고. 즉 투자 수요가 확 줄어든다고 얘기했잖아. 알았니? 그러니까 이거는 가는 거기에다 써. 가는 통화주의, 나는 케인즈가 되겠네. 자, 그 다음에 가는 나에 비해서 이제부터는 쉬워졌어. 이자율의 변화가 작은 것으로 보아 통화주의 그래프. 맞았는데 이자율의 변화가 커져야 되겠지. 가가 이자율의 변화가 크다고.
너무 커져가지고 너무 올라가지고 투자 수요가 확 줄어버린다고. 알았니? 그러니까 이게 작은 것이 아니라 큰 거라고 해야 되겠지. 3번. 나는 가에 대해서 이자율에 따른 투자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한 것으로 보아 통화주의 그래프가 아니고요. 케인즈에 해당된다. 4번. 나는 가에 비해서 국민 소득 변화에 따른 화폐 수요 변화가 작아. 맞지? 그치? 변화가 작아. 화폐 수요의 변화가 작다고. 화폐 수요의 변화가 크다는 건 뭐야? 이게 아까 얘기했던 통화주의자들 얘기지. 나는 케인즈 그래프. 맞아서 오케이. 4번이 정답이네. 그 다음에 5번. 나는 가에 비해서 정책 활용 결과에 도출된 총생산값이 예상된 총생산보다 많이 감소했대. 많이. 나는 케인즈 그래프군. 자, 많이 감소하는 게 아니고요. 승수효과 때문에 많이 늘어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지금 정답은 4번이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가가 통화주의자들 얘기고 나가 케인즈 얘기라는 것만 알면 되는 거야. 알았니? 화폐 수요가 늘어났잖아. 알았어? 얘는 화폐 수요가 확 늘어났잖아. 그지? 근데 이자율이 확 늘어났잖아. 이자율 갖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가가 통화주의자, 이자율이 너무 높아서 투자 수요가 확 줄어버리는 거. 나는 케인즈, 이자율이 별로 변동이 없다. 조금 올라간다. 그런 얘기야. 자, 정답은 37번 답은 4번이다. 38번. 문맥상 의미가 가와 가장 가까운 거. 가 한번 봐봐. 가가 뭔데?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만 읽고 있어요. 앞에 걸 읽어야지. 이자율이 올라가고. 이자율은 상승하는 거지. 그지? 이자율이 상승했대. 올라가는 거야. 자, 이자율은 눈에 안 보이는 거지. 자, 1번 봐. 서울에 올라간다는 게 뭐야? 서울로 가는 거지. 그지? 2번. 압력이 올라간대. 상승한대. 2번 정답이지. 압력이 올라간대. 그 다음에 그냥 높은 곳에 올라갔다는 얘기는 높은 곳 위로 도달했다는 뜻이지. 그지? 근데 상위로 올라가면 거슬러 가면 이런 뜻이야. 5번. 담임 선생님의 응원의 학생의 사기가 올라갔어. 사기가 올라갔대. 사기가 높아졌다는 뜻이잖아. 응? 근데 이게 압력이 지나치게 올라가면, 즉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면 그런 뜻이야. 정답은 2번이다. 그래서 이 경제 문제인데 사실은 잘 읽고 통화주의자 케인즈주의자들 얘기를 잘 정리하면 38번이 사실은 어려운 문제, 미안해, 37번이 어려울 수도 있어. 그런데 가가 통화주의, 나가 케인즈라는 걸 딱 한 번에 잡아내면 밑에 있는 선택지는 그리 어렵지 않다. 알았니? 각각 거기 있는 거 틀린 것들 고쳐가면서 정리를 해야 돼. 1번 같은 경우에는 가가 케인즈라고 했는데 아니고 통화주의자고, 통화주의자면 뭐라고? 화폐 수요 변화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통화주의자. 알았니? 이런 식으로 선택지를 하나하나 다 고쳐가면서 공부해야 돼. 그 내용은 어디 있는데? 본문에 다 있어. 본문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독하고 이해하면서 37번의 선택지를 정확하게 고치면 이 문제는 이 지문을 이해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알겠지?